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11월 2일 중앙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노정희 위원을 제21대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정희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위원장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권자가 선거 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선거의 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선거 정치 환경에 부합하는 정치관계법 제도의 선진화와 국민이 자유롭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정치적 기본권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와 정치에서 소외된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리의 절대 가치인 중립과 공정의 기조를 굳건히 지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열심히 일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취임식 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에게 참배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첫 여성위원장으로 임명된 노정희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2018년부터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 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선거사와 정당사를 편찬합니다. 2022년 11월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선거사 제8집과 대한민국 정당사 제7집을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대한민국 선거사와 정당사는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의 선거사무와 정당사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선거와 정치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민주정치 발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공정선거관리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을 조명하며 선거와 정당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사와 정당사 편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중앙선관위 공무원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자료 수집, 본문 집필, 교열, 감수 등을 거쳐 발간 원고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사와 정당사는 오는 2022년 11월에 약 1000부를 인쇄해 국가기관과 주요 도서관, 정당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교직원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지혜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교직원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과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고위험군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예방접종으로 미리 대비하는 편이 좋은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에 모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2020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방역을 위해 교육부가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근거로 자체 또는 학교 예산을 사용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학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감 등에게 알려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감염병 예방 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4급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학교보건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 실책의 범위 안에서 교육청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교육청의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교육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비 후보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예비 후보자 등록입니다. 공직선거의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 자치구 시의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애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 군의원 및 장애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2020년 12월 8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애 선거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군의원 및 장애 선거는 2021년 1월 2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기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입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주소지에 따라 피선거권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하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직증명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 증명서류 등도 필요합니다.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 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외에도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른 예비후보자 인장의 인형신고서가 필요하고 교육감 선거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에서는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비당원 확인서 등도 필요합니다. 기타금은 법률이 정하는 선거 기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의 20%인 3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 원의 20%인 100만 원,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300만 원의 20%인 60만 원, 시도지사 선거는 5천만 원의 20%인 1,000만 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는 200만 원의 20%인 4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의 등록 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해야 하고 기타금과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단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합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력의 중심에서 시민을 위한 장소로 창경궁 어린이 대공원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전예지입니다. 예지 씨,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쌤도 잘 지내셨죠? 저는 뭐 당연히 잘 지냈습니다. 근데 안 본 사이에 어떻게 얼굴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열심히 이 방송을 위해서? 그럼요. 저희 같이 여정을 함께 떠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제가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퀴즈를 한 번 더 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내시는 건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역사 사극이나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단골 소재가 있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라고 불리는 디주에 갇혀 죽었더라는 사도세자죠. 그렇습니다. 그 사도세자가 디주에 갇혀 죽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 네, 한 가지 더 힌트를 한 가지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역사 드라마나 사극에 단골로 나오는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 바로 장희빈. 장희빈의 결말은 다들 아실 거예요. 사약을 먹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데 이 사약을 먹었던 곳이 어디냐? 어딜까요? 감이 왔습니다. 쌤의 설명을 듣자마자 바로 저희가 함께 있는 이곳 창경궁인 거죠? 사실 여기 들어왔으니까 창경궁은 다 알긴 알죠. 그죠? 네. 그래서 예지 씨 맞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제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를 함께 찾아 떠나보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저희가 오늘 함께 할 곳은요. 바로 창경궁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권력하면 떠오르는 건축물이 있나요? 권력하면 아무래도 왕권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왕과 신하들이 거주했던 바로 궁궐이겠죠. 맞습니다. 사실 모든 권력이 어떻게 보면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궁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이 궁궐하면 또 뭐니 해도 이 킹, 왕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조선 최고의 법전을 아세요? 딱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어? 쌤이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세요. 바로 경국대전 아닌가요? 오, 맞습니다. 경국대전입니다. 조선 최고의 법전에 한 가지 조항은 없습니다. 어떤 조항이냐? 왕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왕은 법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절대 권력인 거군요. 그렇죠. 절대 권력이죠. 그러면 그 왕이 업무를 보고 직무를 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 어디? 명장전입니다. 예지 한자도 잘 아시는데요? 그럼요. 보통 밝은 명자는 얘기를 하는데 뒤에 거 잘 읽지를 못하는데 오 역시. 자, 그러면 우리 명정전에 가서 이제 또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쌤 저희가 명정전 앞에 왔습니다. 네, 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괜히 네네네. 그때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 명정전은 앞에서 제가 조선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을 만들었던 송종 때 이게 완공이 됐고요. 이 명은 밝을 명입니다. 정치를 밝히는 공간이라는 게 바로 이 명정전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비석 보이죠? 네, 정일품, 정의품. 그죠. 신하들이 아침에 왕과 조회를 할 때 이곳에 자기 위치에 딱 맞춰서 서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창경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런 왕과 신하들 이런 얘기들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슬픈 역사가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슬픈 역사요? 네네네.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저희 그거는 여기 명정전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또 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보면은 깜짝 놀랄만한 장소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 힌트를 뭐 따로 드릴 것도 없고 바로 앞에 보세요. 유리 아니에요? 이게 궁궐 안에는 약간 좀 이색적인 건물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딱 보시면은 약간 스타일이 남달라요. 약간 이국 뭐라 그래야 되지? 유럽 스타일? 바로크 스타일?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인데. 이거 건축은 설계 디자인은 일본인이 했고요. 실제로 건축에 들어갔던 거는 프랑스에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면을 보시면은 지금 철골 자재랑 또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최신식 건축 자재입니다. 예지 씨, 지금 이 보고 있는 대운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입니다. 그럼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바로 직전의 스토리인데요. 대운실은 일본의 아주 음흉한 의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건가요? 사실은 1907년에 여기에 있는 정각을 하나 둘씩 뜯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09년도에 곳곳에 동물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대원실이 당시에는 식물원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1911년도에는 궁을 원으로 격화시킵니다. 동물원 할 때 그 원인 거예요. 창경원으로 격화를 시키고 왕실의 위용과 왕을 상징하는 이 궁궐이 그 누구라도 돈만 내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왕권을 흔들려는 일본의 시도였던 거군요. 왕실의 위용을 그냥 흔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 하나 있잖아요. 벚꽃이요. 그렇죠, 사쿠라. 이 벚꽃도 곳곳에 심습니다. 수천 그루를. 그리고 벚꽃놀이를 할 수 있게끔 또 조성을 하죠. 일본의 만행은 진짜 언제 들어도 화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은 왜 볼 수가 없는 거죠? 해방 직후에도 계속 이곳이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승만 정부 때만 해도 주말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이 관람을 와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80년대 접어들어서야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식물원은 그래도 건축학적으로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겨놨고요. 그 당시 때는 열대 식물들 이런 것들을 저기다가 보관을 하고 관람을 했더라면 지금은 우리나라 야생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은 이동을 해버렸어요. 어디로 옮겼냐? 서울대공원 있잖아요. 네, 선생님 이쯤에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곳과 민주주의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돌고 돌아서 처음 시작했던 곳을 또 왔는데요. 홍화문은 덕을 베풀어 백성들을 교화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곳은 영조와 정조가 백성들과 소통을 했는 공간으로도 유명해요. 어떤 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나요? 대표적으로 영조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균열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시행할 때 이 홍화문 밖을 나가면서 밖에 있는 민들과 소통과 토론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조 같은 경우는 직접 또 큰 일이나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는 이 홍화문 밖에 나가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때 이미 여론을 청취하고 백성들과 소통을 했군요. 네.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소수 권력자만이 누렸던 이 공간, 이 궁궐을 비록 타의에 의해서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 신분, 계급, 성별 아무런 이제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민중의 품으로 돌아왔다. 아,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청와대 앞 도로를 지나다니고 내부가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일정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오늘날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지 씨 그거 아세요? 이 창경궁처럼 소수 권력자만의 공간이었다가 민중들, 일반 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공간이 서울에 또 있습니다. 또 있다고요? 그렇죠. 궁금하죠? 거기 어딘가요? 그러면 또 저와 또 이동을 해야죠.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함께 가시죠. 네, 가볼까요? 네. 밥 먹으러. 네,
쌤, 저희가 창경궁에 이어서 여기 어린이 대공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이곳도 사실은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이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어린이 대공원이지만 네. 1927년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그 시절만 해도 이곳은 골프장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골프장이었다고요? 일본의 고위 관리, 그다음에 일본에게 뿌잉뿌잉 애교를 갖다 바치는 친일파, 그러한 사람들이 이용했던 공간이었죠. 말하자면 VVIP를 위한, 소수를 위한 특권 계층을 위한 곳이었군요. 네. 해방을 맞이한 후에 버려졌다가 미국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골프를 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골프장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6.25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골프장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골프장을 오픈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서울 컨트리 클럽이에요. 이 컨트리 클럽은 당시 또 우리나라의 정재계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회원 가입이 되었고 골프를 치러 왔다고 합니다. 아, 그대로 이어져 왔군요. 그 그렇죠. 특권 계층을 위한.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 때 특권층이 즐겁게 놀던 이 골프장을 국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지금의 어린이 대공원이 만들어졌던 거죠. 아, 그런 역사가 숨어 있었군요. 아, 저희가 지금은 너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과거에는 권력 때문에 누릴 수 없던 자유였다고 생각하니까 새삼 남다르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창경궁과 이 어린이 대공원 둘의 공통점은 과거에는 특권 권력층, 특권 지배층만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맞습니다. 다음 여정도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다음엔 우리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 다음에도 또 그러면 또 즐겁게 또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해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 배우 전예지였습니다. Three, two, one. 노정희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취임하면서 특정 정파를 고려하지 않은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관리의 절대 가치인 중립과 공정의 기조를 굳건히 지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 실현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